안녕하세요. 법무사TV의 문은지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무사지 2호로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리뷰를 도와주실 두 분의 법무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집위원회 김정호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집위원회 강상수 법무사입니다. 손 많이 풀으셨네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아, 자유로워네 이제. 아니, 자유롭지는 않고 씻는 아직까지 정도. 이건 되죠 이제? 뭐가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제가 들어가기 전에 네. 이 잠깐 이 인형 누구예요? 보이시죠? 갑자기? 제가 이 인형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이 인형은 법무사 캐릭터입니다. 법무사 그래요? 캐릭터인 법친구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친구는 2007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처음으로 탄생된 친구이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5년 된 거네요. 그렇죠. 이 친구의 이름이 뭐라고요? 친구. 법친구. 그렇죠. 네, 너무 친근한 이름인데요. 몇 살이라고요? 16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네. 암살이, 오. 네, 앞으로 종종 보일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법무사지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법으로 본 세상 파트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고민 상담소, 거기서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입니다. 인천의 박효영 법무사님이 써주신 건데 이것도 좀 유용합니다. 예를 들면 상법 규정에 의해 해산 간주 및 청산 종결 간주된 주식회사의 청산 절차를 밟고 싶습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 토지를 매수하고 싶었는데 또는 매매액을 체결하였는데 이전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가 나중에 등기 청구를 하고 싶은 거죠. 이제 돈을 주고 매수인이. 근데 이 법인이 청산 종결 간주된 법인일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절차를 좀 알아두시면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 청산인 등기가 꼭 그 주총을 거쳐야 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법정 청산 제도가 있으니 그래서 청산인 선임하면서 여기 대표는 돈을 받으니 좋겠죠. 그리고 곧바로 청산 절차를 진행하면 뭐 주주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죠. 자다 일어났더니 갑자기 돈이 생기는 이런 법인이다. 좋은 법인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엔 최동홍 대전 충남 세종의 법무사님께서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좀 내용, 제목만 보자니 그렇지만 제목을 읽어드릴 테니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수탁자의 동의를 받은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 후 거주하던 오피스텔이 공매되었는데 자, 누구한테 보증금을 반환 청구해야 될까요? 문제겠죠. 그럼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게요.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돼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니까 아닐까? 그죠? 그럼 수탁자는 신탁회사가 아닐까? 아니면 여전히 위탁 계약을 체결한 위탁자냐 이런 문제인데 이거 관련해서 좋은 내용을 써주셨으니 한번 궁금해하시는 분은 직접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최근 시행 법령에서 새 법령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요거죠.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통행 방법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7만 원. 네. 7만 원. 7만 원. 10만 원 아니고 7만 원. 네. 좀 비슷했어요. 집에 혹시 이거는 교통 위반 범칙금 잘 안 날라와시나요?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자, 주야간 층간소음 기준이 4dB씩 각각 강화됐다. 그래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가는 규칙에서 좀 강화됐던 거 아시고,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수급. 이런 게 가끔 있죠. 뭐 내일 배움 카드니 뭐 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5배 이하 금액이 추가 징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해지니 이것도 한번 우리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회전 신호등도 생긴답니다. 이거 참 익숙해지려면 조금 아직도 우회전 하는데 좀 많이 당황스럽지 않으신가요? 당황스럽고 조금 헷갈리긴 해요. 헷갈리죠? 사실은. 네. 네, 이상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내가 만난 법무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엔 내가 만난 법무사는 우리 그 의뢰인들이 직접 협회에 기고하신 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도순희 법무사님입니다. 서울중앙의 도순희 법무사님. 제목이 뭘까요? 작은 가능성 파고들어 임차보증금 받아낸 나의 법률 주치의. 자, 이게 뭐냐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임차보증금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준 거지. 근데 이것을 경매를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대지권 등기도 안 돼 있고 목적물의 가액이 임차보증금에 좀 달하지 못할 것 같은 아주 조그만. 그런데 이제 우리 법무사님이 이 조그만
그 주의를 안 놓치고 좀 주의 깊게 해서 뭐냐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피고의 부동산을 찾아낸 거죠. 그죠. 그럴 땐 이 환희가 넘쳐집니다. 그죠. 그래서 가압류 들어갔다 어떻게 됐어요? 즉각 돈 갖고 달려왔겠죠. 그래서 이 항상 기본이죠. 우리가 주민등록 초본이 있으면 이렇게 돈이 들지만 700원 열람용으로 해서 들더라도 주소를 한 번씩 다 검색해 보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은 법무사 시시각각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빌라왕 사망 사건 제도 계산 뒤따라 우리 대한법무사협회 오영나 부협회장님께서 글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전세 사기가 피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난 9월 전세 피해 지원 센터가 개소됐고 대한법무사협회는 발빠르게 대응하여서 81명의 공익 법무사당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사례를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고 지난 12월 26일 임차인의 지휘 강화에 따른 3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의 송달 절차 간소화. 두 번째,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대의상속 등기 없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의 신설. 세 번째, 불완전한 공시제도가 아닌 완전한 공시제도인 임차권 등기의 활성화를 성명을 통해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5일과 1월 16일 임차권 등기 명령의 송달 절차가 간소화되었고 임대인 사망했을 경우에 대의 등기 없이도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 가능해진과 동시에 최근 1월 19일 날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이 있으면 임대인에 대한 송달 절차 없이도 임차권 등기 명령이 가능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 대한법무사협회는 이제 전국적으로 전세 피해 지원 센터가 개소될 상황이기 때문에 공익법무사단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구성을 준비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국민들 곁에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분들을 구제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법무사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이 글을 통해서 밝혀오셨습니다. 네. 대구 경북회 김영대 법무사님께서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개정이 실효성이 있냐라는 제목으로 글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1958년 민법 제정 당시 비영리 법인 설립을 허가주의로 채택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2004년, 2010년, 2014년 허가주의를 인가주의로 변경하는 입법 발의가 되어 왔지만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계속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이후에도 모순된 내용들 그리고 공익법인의 구분이 없어서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김영대 법무사님께서는 실효성 없는 인가주의로의 개정이 아닌 실무 준칙을 제정해서 공익법인과 구분해서 나머지 법인들의 설립이라든지 존속의 부담감을 줄이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재 수없이 많이 설립되어 있는 비법인 사단, 재단의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언해 주셨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유류분 권리자 중 형제 자매를 삭제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님이신 배인구 변호사님께서 유류분 재료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에 대한 글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유언의 자유를 인정함과 동시에 피상속인인 유언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난 1977년 유류분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당시 장남에게만 상속권이 인정됐고 장자 상속이 만연한 사회에서 여자 형제나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다만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또 많이 변화되었고 부모의 재산에 기여한 적 없는 자녀들 그리고 부모에게 부유하는 자녀들 그리고 부모와 불화가 있는 자녀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게 과연 올바르고 합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있어 왔는데 우리 배인구 변호사님께서 실제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시켜 준과 동시에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 유류분의 산정 방식, 그리고 산입될 증여의 방법, 그리고 유류분 부족에게 반환 방법,
그리고 유류분 사전 포기 제도에 대한 글을 기고해 주시면서 법무부의 이번 개정안은 환영받을 만한 일이지만 유류분 취지를 살리면서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해 주고 계십니다.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일반인들도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상속 재산에 대한 파산은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실제 12월 1일 우리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상속 재산의 파산 사건에 대한 실무준칙을 제정함으로써 상속 재산의 파산을 현실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많은 분들이 이용 가능하게끔 실무준칙을 제정했습니다. 우리 인천의 구명모 법무사님께서 이 관련된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현황에 대한 글을 기고해 주셨는데, 사실 이 상속재산의 파산 절차가 실제로 이용되지 않아 왔던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신청기간에 제한이 있고, 두 번째 상속 포기, 한정 승인 같은 별도의 간이한 절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막대한 서류 준비, 시간 그리고 비용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늘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 이 부분들을 현실성 있게 제도 개선하고 반영된 부분을 자세히 소개시켜 주셨으니까 많은 법무사님들이 참고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관할에 따라서 신청인의 제한, 차별이 여전히 존속한다는 점, 따라서 모든 전국에 있는 회생법원이 동일하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빨리 변경돼야 된다고 제언해주고 계십니다. 이 상속재산 파산 이거 지금 제도가 좀 정착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도 좀 혼란스럽긴 한데, 이거 사실 이게 모순된 점이 좀 있어서 실무상 활용이 안 돼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 이 12월 1일 제정 전에 실제 파산관제인 분들이,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 사무실을 다니시더라고요. 다녀서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특히 이번에 주요 내용이던 임대차 보증금 면제재산 인정하는 거, 압류금지재산 인정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상속재산 가액의 기준이 이번에 마련됐거든요. 이런 주요 내용들이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법무사가 사는 법, 이번 달 주인공은 서울중앙의 엄덕수 법무사님이십니다. 엄덕수 법무사님께서는 우리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후배 법무사님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서 행복을 찾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사회생활을 하고 법무사로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 글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엄덕수 법무사님은 1999년 법원에 정년퇴직하신 이후에 엠네스티 활동을 통해서 사회활동을 시작했고, 나중에는 채무자 회생법학회 회장님까지 역임하신 법무사님이십니다. 이 법무사님은 하루를 24시간이라고 하지 않고 25시간 시간을 잘 활용하고 계시는데, 이 법무사는 직업이 얼마나 좋은 직업이냐, 자율성도 있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데, 또 지금 전자 소송으로 얼마든지 자기의 시간을 쪼개고 유용하게 할 수 있으니 다양한 사회에 나가서 성장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삶을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우리 후배 법무사님들한테 조언해 주고 계십니다. 저도 이 글을 보면서 이 두 단어가 생각났어요. 진취. 진취적으로 살아야겠다. 여기서 폐쇄형 법무사님을 소개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딱 그 폐쇄형 법무사더라고요. 앞으로 저를 부를 때는 앞에 꼭 진취를. 지금 법무사 TV 하는 것 자체가 진취적인 법무사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폐쇄적이면 절대 여기 나오지 못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많이 네. 도움 받았으니까 많은 법무사님들께서 참고하시고, 참고로 엄덕수 법무사님은 그 사무실 개소 이런 것들 교육 강의도 지금도 하고 계시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법무사님이십니다. 다음 성년 후견 사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성년 후견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지난 2011년 9월 법무부 허가를 받아 우리나라 최초로 전문 후견 법인인 사단법인 성년 후견 지원본부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사무총장님이신 이충희 법무사님께서 매달 성년 후견 사례를 기고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번 달 사례는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에서 성년 후견인이 피성년 후견인을 대리해서 금전을 빌리는 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한 글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보험 약관 대출을 받아서 요양비를 대신 납부하게 된 사례인데요. 많은 법무사님들께서 참고하시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고, 이뿐만 아니라 이 피성년 후견인들은 왕래하는 자녀도 없어서 지금 후견 사무를 보고 있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재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고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주 요양원과 소통하고 사후 관리나 뭐 물품 전달까지 하고 계시는 내용들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최신 대법원 판례는 우리 김병학 편집 주간님께서 소개시켜 주시는 코너입니다. 확인의 소송에서 소외 이익이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포함한 총 7개의 최신 대법원 판례가 소개되어졌는데 처음에 제가 편집위원 활동을 하면서 이 대법원 판례를 보긴 했는데 하나 또는 2개만 이제 보고 참고했는데 매달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판례를 통해서 해결하는 부분이 많았고 오늘 이 판례를 보니까 이 7개가 전부 다 저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걸 보고 이 판례가 그냥 실리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과거에 실렸던 판례와 지금 판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많은 법무사님께서 그냥 넘겨가지 마시고 꼭 읽고 업무에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나의 사건 수행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주 전남의 박성희 법무사님께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에 대해서 글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뭐 형사소송법상 고소 그리고 관할 같은 기초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소돼서 처벌받으면 제일 좋은 거지만 불기소됐을 때 검찰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에 관한 간략한 절차와 내용들 뿐만 아니라 이게 단순히 누군가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민사와 같이 진행했을 때 다양한 대응용 매뉴얼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언급도 있어서 고소 사건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하시면 되게 자세하게 핵심적인 부분들 어떻게 글을 써야 하고 다툴 수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잘 나와 있으니 의뢰인과 소통하셔서 고소 사건의 처음과 끝까지 성실하게 대응해 주신다면 이 형사 업무에서도 법무사의 위상이 높아질 거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네. 다음 법무사 실무 강장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일 핫한 코너이고 핫한 코너 맞나요? 회지를 보면서 네. 가장 많이 배웠던 코너입니다. 우리 문은지 법무사님께서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서 법인 설립, 서면으로밖에 저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를 간이하게 또 전자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글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저는 상당히 많이 놀랐고 개인적으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은데 좀 간략하게 소개라도. 네, 요즘에 좀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전자로 뭐 등기 가능하냐 이렇게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제가 아주 좀 쉽게, 쉬운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 쉽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는 법인 설립 단계를 제가 작성해서 기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문은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글을 보시면 처음에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자세히 정말 12페이지 정도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중간중간에 이 절차나 이런 거 클릭이라든지 어떻게 연계를 해야 되는지 공인인증서를 뭐 의뢰인한테 부탁할 때 절차가 까다롭지 않는지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한 방에 해결됐다. 앞으로 나도 이 제도를 전자등기를 활용해서 업무의 영역을 좀 극대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슬기로운 문화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유람에서는 무등산 서석대의 눈꽃 사진이 아주 멋지게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문화로 쉼표 코너에서는 용서는 미덕인가라는 제목으로 주영진 법무사님께서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영화 도구비를 통해서 본 악의 평범성과 천민 자본주의에 대해서 쓰신 글입니다. 다음은 한국인은 왜? 문화심리학으로 본 한국인의 심리에 대한 글인데요. 한국인이 불편함을 못 참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별거 아닌 거에도 크게 불편해하는 속칭 프로 불편러들이 있는데요. 한국 문화의 어떤 점들이 이런 불편에 예민한 사람들을 만드는지 가장 큰 원인은 한국인의 마음 습관에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소확행 건강관리에서는 신체 나이 10년 젊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건강이 반영된 신체 나이는 생활습관의 변화만으로도 10년 젊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건강한 생활습관 7가지와 이를 지켰을 때 이 개수에 따른 기대 연명이 적혀 있으니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무사님들의 신체 나이가 네.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39.8세? 왜요?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요? 네, 너무 구체적인데. 이게 뭐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 있어요. 밤 11시가 됐을 때 그죠? 이 몸이 상쾌해지면서 그 체력이 고갈되지 않는 그 졸졸졸 흐르는 물처럼. 밤 11시예요? 네. 무협지를 많이 읽으셔가지고 그때까지 그런 졸졸졸 남아있는 체력 있잖아요. 네. 이게 남아있다라면 건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법무사- 저는 네. 피로를 잘 몰라요. 지금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대단하다. 지금 필요하니까 밤에 안 필요하지. 법무사님은 몇 살이라고 이 생각하세요? 건강검진을 받으면 네. 대충 심혈관 뭐 이런 나이들이 네. 나오는데 보통 제 나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비슷하게 나오니까 왠지 뭔가 좀 손해보는 느낌이 있어요. 수혜분, 저는 되게 네. 다운돼서 나와요, 많이. 왜 우리 이제 그 헬스장 가고 그 체지방 검사하면서 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염색을 빨리 해야 되겠구나. 이 몸에 맞는 이 외모를 갖춰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생각을 젊게 하면 신체 나이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젊게 하면 안 되고 네. 아주 어린애처럼 생각이 없어야 돼요. 생각이 아예 없어야 이렇게 젊어지는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부자 되는 책 읽기 코너에서는 오건영의 인플레이션에도 살아남기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도 살아남는 유일한 투자 방법이 분산 투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투자 방법이 분산 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사지 2호로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 되고 있습니다. 1월에 세웠던 계획이 흐려지거나 작심삼일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이번 기회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도전하시는 2월달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사TV의 문은지 김정호. 강상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